제7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견을 상정합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죠.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이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발언을 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본 적도 관여한 적이 없다.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순실은 오늘도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거 저도 언제쯤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문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원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청문회 뭐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좀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다 비었어요. 그렇죠. 예? 증인 2명에 참고인 1명. 그죠? 근데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불출석 그 사유서 내고서 학은 그 도망 다니면서 안 나오는 게 나은가요? 나와서 거짓말하는 게 나은가요? 법으로만 따지면요. 예. 불출석 사유 내고서 안 나오는 게 낫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둘다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근데 사유가 이제 인정이 안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네. 나와가지고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서 거짓말할 것 같으면은 안 나오는 게 낫죠. 그거보다 더 난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재만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 아예 안 받고 출석 요구서를 안 받으면 그거는 출석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출석 요구서를 받아야 나올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 전에 우병우 수석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 말씀하셨는데 우병우 전 수석 특위위원들이 나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못 나가겠다. 이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요? 근데 그 얘기예요. 본인이 진실을 다 얘기했는데 그걸 위증이라고 해서 나를 고발한 상태니까 지금 요번에 또 나가서 서로 내가 전에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번복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위증이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나 저러나 나는 위증으로 고발될 거니까 안 그럴 바에는 나가겠다는 안 나가. 거고. 예. 근데 원래 이제 이번에 특검 법안 내용을 보면 수사 중이다 뭐 아니면 재판 중이다라는 사유로 불출석 사유를 내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그 사유 들고 안 나오잖아요. 최순실부터 지금 뭐 마찬가지죠. 우병우 수석도 결국 위증죄로나 지금 검찰 특검 조사받아야 되니까 못 나오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 보면서 가장 좀 화가 났던 건 뭐 일반인 민간인 최순실이 안 나오는 건 그렇다 쳐도 그래도 민정수석을 했던 분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으니까 그리고 뭐 문고리 살바로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에 최측근으로 모셨던 그런 분들이 사실 법 자체를 농단하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너무 화가 나고 맞아요. 그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기자간담회부터 지금까지 줄곧 본인은 지금 결백하다고 하고 결백하고 주변 억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밝혀야죠 그러면. 바로 그거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면 오늘 안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했는데 안 나오면 범인. 국민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손해라는 거 아니 보면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부르지 말아도 그렇죠. 나를 불러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얘기하는 게 정상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예. 거예요. 저게 숨고 안 나오고 도망간다는 말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면 나와서 자기가 변론할 걸 변론을 해야죠. 또 질문에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답변해야 그럼요.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병우나 김기춘이나 이런 분들 와서 얘기하는 태도를 보면요. 무조건 모른다예요. 증거 들여밀어서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끝까지 자기는 부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예. 있다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누구죠? 그 미용사 그 분장하시는 분. 정성주 정매. 불면증과 뭐죠? 정성주 우울증 정매증. 때문에 예. 못 나간다. 지금 그런 얘기했죠. 예.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출석 사유서 사인이 똑같다. 뭐 근데 이것도 조사하면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분들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나왔어야죠. 지금 저기 세월호 7시간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 궁금증과 의혹이 풀리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세월호 7시간 내에
청와대를 왔다간 지금 확인되고 있는 외부인은 지금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는 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근데 두 사람이 왔는데 청와대 체류 시간이 첫째 뭐 처음에 언론 보도에는 뭐 올림머리 하는데 뭐 90분 가까이 걸렸다 했는데 청와대 해명은 20분밖에 안 걸렸다. 네. 평소에는 한 30분 걸리는데 그날은 또 바빠서 20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청와대 체류 시간은 한 70여 분 정도로 지금 공식으로 그렇죠.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데 와서 진짜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예. 그다음에 아침에 머리는 과연 그러면 누가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나와서 밝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 사유서도 보면 자매여서 그런지 한 우울증, 불면증 뭐 근데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이 공직에 있지 않아 가지고 이런 큰 자리에 나와 가지고 말을 하면 아마 긴장될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나와야죠. 그러나 우울증, 불면증을 핑계대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건 말이 맞아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나와서 예. 떠듬떠듬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맞습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의 의혹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근데 이제 문제가요. 예. 우울증 불면증이 이분들이 진짜 생긴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 나온다고 했고 오늘 5시 40분 오늘 새벽 새벽 때 5시 40분에 불출석사에서 왔는데 한 분은 대구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팩스 번호로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분들이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음모론 제기하는 건 싫은데 이분들이 어제까지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불면증과 우울증 뭐 독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갑자기 오늘 새벽에 그것도 불출석 사유가 들어왔다는 게 과연 이분들 의사였는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인해 나가거나 계속 다 안 나오는 뒤에 누가 큰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닌지 좀 쉽게 말하면 설계자가 있는 게 그런 의심까지 맞습니다. 제기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내용입니다. 들어요. 예. 이 사람들이 둘이 간단하게 자매이기 때문에 해주세요. 예. 한 사람 그 사인을 해가지고 보낸 거 그거 큰 문제 될 게 아니라요. 예. 이 사람들이 불출석하는데 어떤 배우가 있거나 종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예.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청문회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이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서울지검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녹취 파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분이 노승일 참고인을 뭐 미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만일 말이에요. 만일 미행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분이 뭐 우연히 갔을 수도 있겠지만 미행을 하는 사람이 김 박사님 네. 먼저 가서 악수를 청했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만일 이 사람이 미행을 했다면 아니라면 괜찮지만 그게 네. 만약에 미행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가서 악수를 할 일은 사실 없어요. 제가 볼 그죠.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수까지 하고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승일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변 위협이죠. 이건 제 차제에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조되거든요. 이분이 만났다는 장소하고 두 번째 만난 장소에 분명히 CCTV가 존재할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CCTV가 촘촘하게 돼 있는 나라 없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아하.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이게 사실 결국은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예. 괜히 그 애꿎은 분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만은 만일 사실이면 신변 보호도 경찰에서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신변 보호 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실은 위치가 되면? 이런 경우는요 국회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경찰에 국회에서. 협조 아니 요청해가지고 손희원 의원이 맨날 해준다 그랬는데 하셨겠죠. 그러면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노승일 씨가 사는 그 예. 관할 경찰서 쪽으로 아하. 신변 보호 요청이 갔을 가능성이 근데 지금 예. 노승일 부장만 그런 게 아니라 고영태 씨도 자기가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어찌 보면 본인들이 위축이 돼서 그렇게 지금 느낄 수도 위축이 있는 되고 거죠. 지금 어찌 예. 보면 거대한 이분들 예, 생각으로 예, 거대한 세로 봤을 때 지금 자기 진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한테 위해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예. 것 같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뭐 좀 전에 김복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면 예.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미행이 있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도 보면은
그 진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이렇게 카더라 식으로 혹시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나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예. 과거의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또 미행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이게 뭐 만일 있다고 뭐 한다 재단이냐 하더라도. 뭐 최순실과 예. 관련된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진짜 예. 진짜 국가 관련이라 혹시 있다면 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든 이거는 알겠습니다.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예, 그 어쨌든 그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노승일 부장이나 고영태 씨 같은 사람이 만약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예?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신변 보호 이걸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